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박우정 배우의 정배우입니다. 허경영 씨와 최사랑 씨의 꽃뱀 논란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사자이신 최사랑 씨를 이렇게 직접 모셨습니다. 현재는 위자료 소송까지 진행 중이시라고 합니다. 긴 말 필요 없이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허경영 씨와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수 최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6살 연하시고 허경영 씨 44살이시고 요번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연찮게 허경영 씨를 만나서 제 인연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지내왔는데 서로의 이제 갈등이 생겨서 올 초에 헤어지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렇고 허경영 씨는 자기가 평생 혼자 살고 금욕주의자라고 하세요. 여자랑 한 번도 관계를 한 적도 없는 금욕주의자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지금도, 금욕주의자다. 예, 지금도 그걸 강조하세요. 그래서 저랑 이제 같이 살았다는 게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계속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계속 저를 이제 꽃뱀식으로 이제 몰고 가더라고요. 꽃뱀 프레임으로 몰고 가서 그래서 한 사람이 여자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상처받고 굉장히 많았어요. 저를 꽃뱀식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정말 잊지도 않은 사실들을 예. 전에 들을 때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몰려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 그래서 한때는 정말 우울증도 오고 안 좋은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말도 안 되는 누명이랑 그런 말들이 떠돌아서 와전돼서 다닐 때 벌판에 버려진 느낌이고 예. 낭떠러지 혼자 있는 기분이고 젊은 친구들은 극단적인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드셨다는 네, 걸 굉장히 말씀하시는 많이 거고. 힘들어요. 허경영 형님과 첫 만남이 어떻게? 제가 2013년에 미국에서 왔어요. 역삼동에 있는 라움센터에서 2013년 8월에 미스 투어리즘 선발대회가 열렸어요. 그때 제가 초대를 받았고 그때 허경영 씨는 축사를 하러 왔어요. 그러고서 그때는 인사만 하고 헤어지고 전 허경영 씨가 그때까지도 잘 몰랐어요. 얼마 안 있다가 어떤 행사장에 갔는데 허경영 씨 대선 기간에 비서실장을 했다는 분을 만났어요. 예. 그분이 성공하고 한국에서 잘 되려면 이분을 만나야 된다. 이분은 정말 에너지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한테 통화를 시켜줬어요. 부자 대세요도 작사를 해주게 됐고 서로 가까워지게 됐죠. 처음 음식점에서 사귀자고 제안을 먼저 하셨다고. 네, 처음 만난 날 이제 저희 집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오셨다고 해서 남양주에 살았거든요. 그때 제가 그래서 봉주루라는 그 식당인데 거기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전생에서부터 예정돼 있었던 거고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이혼도 한 거고 미국을 갔다 와야 된대요. 사주, 역학 모든 그런 걸 얘기하시면서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자기는 대통령을 나갔었고 영부인이 될 운명이다. 조금 황당하긴 했지만 아는 게 많으시더라고요. 살짝 믿었나요? 처음에는 좀 그런가 하도 했는데 또 믿게도 되더라고요. 예. 이거는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해보자면은 아직 사귀기 전에 최사랑님 집에 허경영 씨와 같이 이렇게 갔다. 처음 만난 날 네, 식사하고 저희 집에 롤스로이스를 끌고 오셨어요. 저희 집에 바래다 주겠다. 바래다 주면서 본인이 이제 풍수 전문가래요. 저희 집에 풍수를 봐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믿어 의심치 않고 왜냐면 나이도 많이 차이가 나고 또 공인이고 경계심을 풀게 됐죠. 구경을 시켜드렸죠. 풍수를 보신다고 막 하시다가 야수처럼 달려들었죠. 예, 지금 지지자들한테 또 거짓말을 하기를 처음 만난 날 제가 최은재를 탄 음료수를 줘서 자기가 뭐 쓰러져갖고 뭐 이랬다고 또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 든 남자한테 무슨 최은재를 먹을 일이 뭐가 있고. 그래서 그때 야수처럼 들어가서 성추행과 성폭행이 좀 있었고. 그렇죠. 그때 거절을 좀 어떻게 이렇게 밀고 저는 이제 너무 하지 마라. 이게 뭐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후로 제가 좀 혼란스러웠어요. 신고나 이런 거는 안 하셨고. 제가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고. 이건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살짝의 동의라도 있었냐 아니면 100%냐. 완전히 강제적이라고는 말을 못 하겠네요. 반강제적인 거죠. 6대4, 7대3? 네, 그 정도. 그 정도로 해서 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성폭행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뒤에 사귀기도 했고 하니까 신고도 안 하셨고. 완전한 성폭행은 아니라고 해야겠죠. 사귀게 된 계기, 오케이 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서로 연락을 안 취하고 있었는데 계속 전화가 오셔서 12월이었을 거예요. 양재동에 어떤 행사장에 가는데 같이 가자. 가수로 이제 막 시작을 할 테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같이 가게 됐죠. 저한테 잘해주시려고 하니까 한 번 또 그런 게 있었고 마음을 터놓게 되더라고요. 2015년 12월에 자연스럽게 동거에 들어간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싸우게 되시고 꽃뱀 사건으로 소송하게 되시고. 같이 살면서도 본인은 이제 계속 혼자 살고 금욕주의자라는 걸 강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24시간 수행비서 역할도 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도 물어보잖아요. 이분은 그걸 피해가는 방법을 저를 욕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계속 들리면서 많이 싸웠었어요. 작년 초에 열애설이 터졌었어요. 실시간에도 오르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했을 때 허경영 씨가 그냥 자연스럽게 넘겼어도 될 텐데 기자들한테 자기는 절대 아니다. 자기를 이용해서
하려고 한 노이즈 마케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허경영 씨 지지자들은 허경영 씨가 해를 달이라고 해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허경영 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제가 그런 사람으로 비춰진 거죠. 그때 허경영 씨 지지자들이 저한테 막 협박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너가 안전하려면 기자회견을 해서 알려야 된다. 작년 3월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하고서 이제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허경영 씨가 이제 저희 관계를 잘 아시는 분이랑 같이 찾아와서 지금 당장은 밝힐 수가 없으니 이해해달라, 참아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들이고 같이 이제 지내게 됐죠. 올 1월에 저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같이 지냈으니까 제가 이제 저녁 때쯤에서 전화를 했는데 여보세요 하니까 방송 중입니다 하면서 전화를 끊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끊으려고 해서 근데 허경영 씨 측에서 전화를 안 끄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실화탐사다에 나온 녹음 파일? 예, 실화탐사에 나오고 갑자기 여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그걸 안 들어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듣게 되죠. 여자 목소리가 왜 나지 하면서 그걸 듣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가니까 서로 성적인 대화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기로 헤어지게 됐다. 예. 일단은 허경영 형님이 신이고 축지법이고 공중부양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예. 보셨나요 혹시 3년 사귀면서? 본인은 그게 이제 공중부양 축지법이라고 하는데 지지자들은 그걸 믿고 계시던데 지지자들이랑 산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예. 거기서 빨리 올라가다 구른 거예요. 지지자들한테는 안 구른 척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와갖고 보니까 온몸에 까지고 피투성인 거예요. 상처에다가.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몸을 하고 지금까지 참고 이랬냐 그랬더니 자기가 신인데 불렀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꿋꿋이 참고 걸었다고 아파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인데 다치면 어떻게? 탈모도 있으시던데? 그것도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신이기 때문에 머리가 다시 나온다. 근데 3년 동안 만났고 하니까 네. 믿는다던가 지지를 한다던가. 저는 우연하게 이렇게 만난 거잖아요. 정말 신이라고까지 믿지는 않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일 불만이었어요. 저한테도 신이라고 주입을 시키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신으로 안 믿어주니까 그거 갖고 많이 싸웠었어요. 자기를 신으로 안 믿어준다는 거에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리플리 증후군 정말 처음에는 저도 농담하는 줄 알았거든요. 빠져있어요 체면에. 뭐 어쨌든 긴 이야기 할 거 없이 두 분이 사귀었던 것은 사진이나 여러 가지 녹취 파일에서 이미 입증이 된 사실이고 이게 꽃뱀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잖아요. 최사랑 씨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허경영 씨는 꽃뱀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박하실 자료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실 것들 있으신가요? 취미라고 목적이 있었다면 집에 사진을 찍어놓거나 했겠지만은 제 전화를 한 8대는 때려 부셨어요. 뭐만 하면은 전화기를 몇 대를 그냥 집어 던져갖고 사진 찍어놓기 웃긴 있었는데 다 날라가고 했었거든요. 같이 산 거를 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거기 주위 사람들 집주인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밑에 집 사는 그분한테는 그때 기자회견하고 허경영 씨가 돈을 주고 같이 안 살았다는 걸 쓰게 하라고 해서 각서를 막 받아뒀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사실 확인서도 써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녹취를 한 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허경영 씨를 처음 만나서 녹취를 한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처음 만나서부터 녹취를 했다면 저쪽에서 말하는 대로 의도적이고 그렇게 하면은 꽃뱀일 수도 있죠. 예, 목적이었겠지만 제가 녹음을 하게 된 시기가 있어요. 거의 2년 가까이 돼서 주위에서 권했어요. 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하니까 네. 왜냐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걸 뻔히 아는데도 사람들한테 혼자 산다고 그러고 금욕주의자라고 하니 네가 나중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뭔가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거의 같이 산 지 2년쯤 됐을 때 한 거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면 저가 살기 위한 어떤 살기 위한 자료 수집. 예, 근데 만약에 그것까지라도 안 해놨으면 저는 영락없이 지금 그냥 꽃뱀으로 몰렸을 지금 상황이 녹음이랑 이런 것들 자료를 준비 안 하셨으면은 진짜 허경영 씨의 주장대로 100% 예, 꽃뱀이다. 맞아요. 같이 살면서 저한테 항상 영수증을 쓰게 했어요. 이 영수증을 왜 쓰냐 그랬더니 나중에 세금 처리할 때 쓰려고 그런대요. 그리고 뭐 각서 같은 것도 저한테 많이 쓰게 했어요. 제가 이런 거를 왜 쓰냐 그러면은 나를 믿으면 쓰고 나를 믿지 않으면 쓰지 마라. 저는 같이 살고 있고 또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썼는데 지금 이제 그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얘가 이렇게 돈을 뜯어갔다. 그런 용도로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지자인데도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남자분이. 어떻게 따지면 부부 사이에 같이 밥 먹었는데 그 밥값까지 뜯어갔다고 하는 그 꼴이래요. 했던 거를 다 영수증을 쓰게 해서 지금 와서는 이제 그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꽃뱀이다. 얘가 이렇게 돈 뜯어갔다. 허경영 씨 보좌관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네. 같이 안 살았다고 주장을 아하. 하고 계시더라고요. 철문을 잠궈서 혼자만 잔다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 보좌관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보좌관이 제가 듣기로 하늘궁에서 살 때 일요일마다 이제 지지자들이 올 때 제 짐들을 바닥에다 올려놨어요. 아무래도 머리가 기니까 제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보좌관이 제 머리카락을 들고 가서 허경영 씨한테 최사랑 씨 머리카락 아닙니까 하고 따졌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를 허경영 씨가 직접 저한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요? 보좌관도 다 알고 있죠. 그거에 대한 증거는 없으시고. 지금 없는데 하여튼 허총리가 얘기했으니까 보좌관도 본인 양심에 손을 얹고 말씀을 하시길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이게 사실 근데 보좌관 형님도 월급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예. 먹고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뭐 시키는 대로 거기서 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겠죠.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임신과 낙태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던데 어떤 네. 사건인가요? 2015년 12월에 동거에 들어갔고 생리가 이제
끊겨서 이사해서 이제 가봤죠. 그랬더니 임신이 됐다고 해서 유산기가 있었고, 그때만 해도 허경영 씨가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 같이 살 때는. 정말 이걸 밝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꽃뱀이라면 왜 그 넉넉하지 않은 나이 차이도 있는 사람한테 같이 살겠어요. 허경영 씨가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밥값도 기름값도 없을 만큼 힘들었어요. 임신을 했어도 애를 낳을 만한 형편이 못 됐어요. 애까지는 안 낳는 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유산기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상의를 해서 낙태를 하게 된 거죠. 그것도 허경영 씨는 지지자들한테 제가 미국에서부터 임신이 돼서 왔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2013년에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제가 애를,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누가 물어보면 저를 2015년 12월에 처음 만났다고 한대요. 제가 카카오스트리를 그때 할 때거든요. 이분이 2016년에 1월에 만났다는데 왜 2015년 8월 21일에 같이 찍은 사진이 이렇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저는 다른 거보다도 허경영 씨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른 건 거짓말은 그렇다 쳐도 그 애한테 미안해서라도 그런 거짓말은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합의하에 이렇게 낙태를 하셨고 지금 3년가량의 연애 기간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혼이라서 4억짜리 합의서에 사인을 하셨고 6개월 뒤인 현재 5억짜리 위자료 소송 중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바람핀 거라고 해야 되나? 바람핀 걸 알고 제가 집에 항상 왔었거든요. 저녁 때마다. 근데 제가 못 오게 했어요. 제가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여자 문제만큼은 굉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 문제만큼은 저한테 문제를 안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배신감이 정말 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의각서를 헤어지는 조건으로 해서 이거는 그럼 왜 쓴 건가요?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내고. 누가 원해서 이렇게 쓴 건가요? 4억짜리하고 뭐 합의각서? 이거를 밑에 보면 지지자들 3명이 나왔거든요. 3명 중에 한 분이 어떻게 보면 중재를 한 거죠. 아니요, 중재가 아니라 최사랑 씨 아니면 허경영 씨 둘 중에 한 명이 합의해서 이거를 헤어지자. 써갖고 왔죠. 허경영 씨가. 허경영 씨가 이거를 4억 주고 끝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보시는 합의약서 이 모자이크 사진이 이게 허경영 씨가 먼저 주장을 했다는 주장이시고 본납 상세 조건 보면 2019년 5월 17일 4천만 원, 5월 30일 1억 6천, 6월 30일 1억, 7월 30일 1억 해서 4억. 나중에 이제 돈을 줌에 있어서 저한테 같이 안 살았다는 공증각서를 써달래요. 그래야지 돈을 지불하겠대요. 같이 안 살았다는 공증각서를 진짜 쓰면요, 제가 진짜 꽃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억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럼 이 2억은 안 돌려주고 현재 갖고 계신 상황이시고? 원래 집 앞에 있는 커피숍을 해주기로 해서 중도금을 자기가 준 거죠. 계약금이랑. 헤어지는 조건으로? 네. 이것 때문에 제가 보기엔 허경영 형님이 어쨌든 돈을 받긴 받았으니까 누가 헤어지는 와중에 돈을 받냐. 여기 합의하는 조건으로 총 위자료 금액이라고 써있잖아요. 위자료로 준 거죠. 원래 법적으로만 보면은 사실혼이면 위자료나 이런 거를 주는 게 맞긴 한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는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동안 같이 하면서 기여도가 있잖아요. 왜냐면 처음 만났을 때는 진짜 없었어요. 빈털털이었어요. 중간중간 돈을 좀 주셨다고 들었는데 몇 억 되지 않나요? 3, 4억? 3, 4억 정도? 예, 지금 아파트하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한다고 하면 현금 뭐 이런 것도 있었나요? 아니요, 현금을 절대 안 줘요. 현금 잘 안 주셨고 왜냐면은 현금을 주면은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도망갈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절대 현금을 주진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3년 동안 3억에서 4억 정도의 금전 이거를 받으셨고 그러면 헤어질 때 2억을 또 추가로 받으신 거네요. 예. 조건이 추가로 4억이시고 합의 각서가 4억인데 2억 받고 마무리됐고 2천만 원 돌려주신 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당금을 자기가 주겠다고 지지자인데 코드가 와서 친하게 지냈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제 그 자리에 나오게 해서 사인을 하게 했죠. 각서를. 그게 사실혼을 부정하는 그런 거를 쓰게 했죠. 그러면 2억을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요? 2천만 원이 아니에요?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안 살았다는 걸 쓰게 하고 꽃뱀 행사를 막아주겠다. 그래서 저한테 그걸 강제로 쓰게 했죠. 그러면서 그날 다는 못 주고 일단 성금을 2천을 주겠다고 해서 저는 계약은 나는 할 수 없다 해갖고 성금을 2천을 줬는데 그걸 다시 돌려준 거죠. 먼저 받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2천만 원을 계좌이체 돌려준 거예요. 알겠습니다. 합의가 잘 안 돼서 6개월 뒤인 현재 5억짜리 위자료 소송을 하고 계시고 저렇게 합의를 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그렇게 같이 안 살았다는 그런 걸 쓰게 하면서 저를 꽃뱀으로 몰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저는 사실혼에 대한 위자료를 받는 거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혼이라고 하면 사실상 법적으로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신 거는 없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판결이 이렇게 나야지 꽃뱀이라는 말을 더 이상. 그래도 금액이 나쁘지는 않네요 지금까지. 저는 완전 적게 줄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허경영 씨 재산에 비례해서 기여도가 있다. 예, 지금 재산은 100억대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산 분할 요거는 5억이 아니라 좀 10억, 20억 이상 가야 되지 않을까? 일부 좀 낮춘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저희 변호사님 기간이랑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래도 최적정선에서 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허경영 씨 재산에 비례했다면 더한 금액이 되어야겠었죠.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하면 이것도 큰 금액일 수 있죠. 모든 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100억 넘는데 5억이면은 적긴 하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건 좀 결과가 나오기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민사 소송이라 좀 오래 걸릴 것 같네요.
녹음 파일 여러 개 들으면서 좀 설명하고 언제 좀 이런 이야기를 한 건지 이런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하다고 나한테 최상이 그랬어. 내가 강제로 뗐다고 막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저런 사람한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더래. 내가 강제로 애를 뗐다고. 몸매도 좋고 옷을 입으면 옷태도 나고 다 좋은데 늦잠 주무시네.